그래서 뭐 제목이 에일리언이잖아요. 그래서 가수 에일리의 노래처럼 에일리언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이자 1편과 2편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에일리언 로뮬루스를 보고 왔습니다. 21세기 폭스사를 이제 디즈니가 인수한 이후 처음 공개되는 에일리언이라서 어떻게 제작됐을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SF 호러 한 편을 보고 나온 그런 만족감을 선사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면에서 이 영화가 좋았는지 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작들을 보고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시던데 1편이나 2편을 보시면은 눈에 들어온 요소들이 몇 개 더 있긴 한데 사실 안 보셔도 작품을 즐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내용은 주인공인 레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이 레인은 친동생과도 같은 안드로이드 앤디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버려져 있던 앤디를 레인의 부모님이 걷어서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앤디는 기능 고장으로 인해서 지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조금 어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행성은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 행성의 광물을 캐기 위해서 그 광물을 캐는 인부들과 그 인부들의 가족을 그 행성에 체류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업무 할당량을 채우면은 이 행성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레인이 드디어 할당량을 채워서 이제 빨리 이 지긋지긋한 이 행성 탈출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회사를 찾아가는데 행성을 떠나게 해주기는커녕 할당량을 더 늘려버리죠. 흔한 블랙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회사 생활 꿀팁입니다. 일이 빨리 끝났다고 해서 저 일 빨리 끝냈는데요 라고 손들면 안 됩니다. 다 했어도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완료보고를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면은 뭐 쉬게 해줄 것 같죠? 일을 더 줍니다. 그런 슬픈 현실이 생각나서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레인에게 레인의 친구들이 연락을 해오는데 버려진 폐 우주선을 찾았는데 거기에 있는 냉각 동면 포트를 훔치면 다른 별로 떠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웨이랜드 유탄이 회사의 것이어서 이 앤디를 데려가야 여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그 냉각 동면 포트를 가져올 수가 있다. 너도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함께 뜨자라는 제안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레인과 친구들이 폐 우주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폐 우주선이 알고 보니까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 정거장이었고 그 우주 정거장이 왜 버려졌냐. 에일리언 1편에 보면은 에일리언을 우주선 밖으로 배출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우주선 밖으로 배출된 그 에일리언을 웨이랜드 유탄이 회사에서 회수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 우주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 이 실험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에일리언의 역습을 받았을 거고 그 우주정거장은 에일리언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우리 용감한 주인공 일당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 일행은 이 에일리언 무리로부터 생존해서 무사히 냉각 동면 포트를 가지고 원하는 행성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에일리언 로뮬루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화를 내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줄거리를 쭉 읊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땠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제인 로뮬루스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뮬루스는 로마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고 이 로마의 초대 왕이자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우주 정거장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 쌍둥이의 이미지를 따와서 로뮬루스라는 이름을 쓴 것 같기도 하고요. 1편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주로 배출된 이 에일리언을 이용해서 유전자 변이 실험을 진행한다라는 게 이 영화의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뮬루스가 로마를 건국하였듯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웨이랜드 유타니사의 야망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로뮬루스 구역으로 갔을 때 이 늑대의 젖을 빨고 있는 로뮬루스의 그림이 나오거든요. 인간과 짐승의 혼합이라는 의미에서 영화 후반에 나오는 그 크리처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주인공의 목적은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바가라는 그런 행성으로 떠나는 것이 목적인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꾼다라는 점에서 이 로뮬루스의 로마 건국 신화를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부제를 로뮬루스로 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영화 감상을 하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팝콘이나 음료수 같은 거 사들고 입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는 웬만하면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뭐야 스피커 고장났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무음 상태로 시퀀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컵홀더에서 음료수 컵을 뭐 들었다 놨다 할 때 나는 그런 달그락 소리조차도 좀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흐르니까 다시 영화상에서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이때 타이밍 잘못 맞춰가지고 입에 팝콘이라도 넣었다가는 씹지도 못하고 입안에서 그 팝콘 녹여 먹으려다가 진짜 에이리언처럼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영화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작품의 감독이 페데 알바레즈라는 이 감독님이신데 요 감독이 맡는다라는 게 알려졌을 때 많은 에이리언 팬들이 반가워했죠. 그 이유가 이 감독이 소문난 에일리언 시리즈의 광팬이에요. 그래서 이 에일리언 덕후가 직접 만드는 에일리언 시리즈라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감독의 전작들을 보면은 이 이블데드 그리고 맨 인 더 다크 시리즈 이런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모두 다 호러 매니아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이에요. 바바님께서 설정 자체가 맨 인 더 다크입니다. 장님 대신에 제모노포가 있는 빈집을 털러 들어갔으니 그렇네요. 그 큰 맥락에서 보면은 맨 인 더 다크랑 똑같네요. 요 에일리언 1편이 SF 호러에 가깝고 에일리언 2편은 액션물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 이 1편에서의 그 SF 호러적인 그 느낌을 그리워했던 팬들한테는 당연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대감을 감독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모두 만족을 시켜줘서 저 역시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단 뭐 기체 디자인이나 기체 내부에 있는 그런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전 에이리언 시리즈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실 지금 시대에 이 우주선을 다시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뭐 내부 디자인의 경우에 뭐 터치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큰 스크린을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님은 1970년대랑 80년대에 만들어줬었던 그런 에일리언 시리즈에 나오는 그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CRT 모니터스러운 그런 화면이랑 깨끗하지 못한 이 스크린 화질이 오히려 더 힙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과거 에일리언 시리즈에 대한 존중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러를 잘하는 감독답게 호러 연출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살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폐우주선이라는 밀폐된 공간, 그리고 우주라는 이 장소적인 배경 때문에 제한되는 빛,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크리처와의 사투를 벌여야 된다. 뭐 요런 재료들은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좋은 재료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어떤 요리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면서 좀 육성으로 우와 했던 연출들 몇 개를 꼽아보자면은 일단 우주선 내부 통로가 좀 선형 구조거든요. 거기서 페이스 허거와의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이 마치 카체이싱 장면처럼 이 뒤에서 쫓아오는 페이스 허거를 이제 카메라가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쭉 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야, 그렇게 촬영을 해놓으니까 진짜 내가 이 페이스허거들한테 쫓기는 느낌이 들면서 이 긴장감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허거가 사람의 위치를 뭐 열과 소리로 감지한다. 뭐 이런 요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페이스허거가 있는 공간의 온도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이동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페이스허거가 득실거리는 그 장소를 주인공 일행들이 통과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와, 그 장면에서 저도 숨을 참게 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한술 더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제 쫓기고 있는 주인공 일행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그 주인공 일행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 전화 응대를 안 하면은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그 친구가 죽게 생겼고 전화 응대를 하자니 지금 이 페이스 허그들이 득실거리는 공간을 우리가 조용히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와 이런 사람 미쳐버리게 하는 그런 긴장감 있는 상황들을 되게 잘 연출을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가님이 그 장면에서 관객들의 탄식이 들려왔다. 그 전화 걸려올 때 탄식이 들려왔다. 이거는 또 제가 지나치게 쫄보여가지고 좀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위기 상황이 한번 지나간 것처럼 연출을 해놓고 힝 속았지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놀래키는 그런 기법들 있잖아요. 근데 언제 한 번 더 놀래킬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그냥 인물들끼리 그냥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도 계속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저렇게 그냥 일상 대화하고 있는데 등 뒤에 뭔가 쓱 지나갈 것 같고 아니면 뭔가 갑자기 빰 나올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감독이 관객 조련을 되게 잘하는 게 저렇게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긴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되게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인물들끼리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아까 뭐 별거 없이 그냥 지나갔더라 라고 하면서 안심을 했더니 갑자기 뭔가 빵 나오면서 놀래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진짜 깜짝깜짝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 심리를 가지고 쥐락펴락 하는데 통달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쫄보라서 좀 더 크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은 그 무중력 상태에서 에일리언들이 흘리는 그 산성피를 이용한 그 서스펜스가 있어요. 이 에일리언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죽이게 되면은 이 산성피가 우주선 바닥을 녹이니까 결국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선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든 다음에 에일리언을 죽이고 산성피도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산성피를 피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런 연출을 했지 싶을 정도로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는데 새로운 주인공인 레인도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강인하게 변해져 가는 모습을 잘 연기를 해줬고, 특히 인상에 남는 배우가 두 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레인과 남매처럼 지내는 이 안드로이드인 앤디를 연기했던 이 데이비드 존슨, 요 배우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장이 난 안드로이드라서 이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어눌하거든요. 엄청 마음은 순박한 그런 인물로 나와요. 행동 목적의 1순위도 이 레인이 이로운 선택을 해라 라는 이런 행동 목적을 1순위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우주정거장에서 열쇠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폐기되어 있던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이식을 받는데, 그 이식을 받음으로 해서 행동 목적 1순위도 웨이랜드 유타니 회사에 이로운 행동을 해라 이걸로 바뀌고, 원래는 순박했던 애가 완전 그 사고방식이 MBTI로 따지자면은 이 MBTI T100%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손상되어 있던 신체 능력도 복구가 되어서 인간 몇 배의 힘을 뭐 사용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이 에일리언이잖아요. 그래서 가수 에일리의 노래처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무리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 밖으로 뱉고 완전히 무리수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전후의 연기를 훌륭하게 해내더라고요. 나 지금 달라졌어. 나 지금 상당히 T야. 뭐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도 그냥 얼굴 표정이나 눈빛만으로도 표현을 다 해내더라고요. 진짜 연기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분 연기가 훌륭했다라는 거는 아마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K라는 인물이 나와요. 배우 이름은 이사벨라 메르세드라는 요 배우가 연기하는 K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페이스허거에 감염된 동료에게서 이 체스터 버스터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최초로 목격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때 비명 지르는 연기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싶을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체스터 버스터를 처음 목격을 하고 비명 지르는 연기가 잘하더라고요. 진짜 실감나게 잘하더라고요. 이 장면은 예고편에도 나오는 거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예고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라는 이 캐릭터가 임산부거든요. 영화 초반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힐 때 느낌이 쎄하죠. 에리언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저거 무슨 사단이 나도 나겠다라는 느낌이 딱 오죠. 영화 후반부에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부상을 많이 입어서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웨이랜드 유타니에서 이제 에이리언으로 실험을 해서 만든 그 약물을 스스로에게 주사를 하죠. 그래서 이 약물을 스스로에게 주사하는 이유가 뭐 본인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살아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뭐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약물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통이 오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마치 복숭아 씨처럼 생긴 이상한 걸 이제 낳게 되죠. 그 복숭아 씨 같은 게 갈라지면서 인간도 아니고 에이리언도 아닌 이상한 괴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고, 이 주인공인 레인과 함께 이 최후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괴 생명체가 처음에 자기를 낳아준 K한테 이렇게 저벅저벅 다가간단 말이에요. K한테 다가갈 때 마미 이러면서 뀨 엄마 이러면서 혓바닥도 되게 징그러운 혓바닥인데 그걸로 이렇게 좀 할랜다든가 엄마를 알아보고 예쁜 짓을 애교를 부를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이 사정 없이 해치더라고요. 4에서 한번 엄마, 뭐 마미 뭐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번에서도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림없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레인한테 괴생명체는 참교육을 당하는데 참교육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지 애미도 몰라봐서 지 애미도 몰라본 죄로 마지막에 그렇게 처참하게 참교육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에이리언 시리즈를 관통하고 있는 공포의 정서 중에 하나가 이 출산의 공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K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 배우가 정말 그 과정을 잘 살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 이 크리처 디자인이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쾌하게 디자인했지 싶을 정도로 이 생긴 것도 혐오스러운데 마지막에 해치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제 사운드 빵 터트리면서 눈앞에 빵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점프 스퀘어 장면에서는 제가 만약에 손에 팝콘을 들고 있었으면은 다 집어 던졌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진짜 화들짝 놀랐어요. 거기서 놀라면서 저도 모르게 와 이랬거든요. 진짜 육성으로 제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은 에이리언 로뮬러스는 시리즈의 팬이라면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그런 작품이고, 이 기존 시리즈에 대한 존중과 이 시리즈의 신작이라는 책임감까지 모두 담아서 잘 만든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액션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호러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마 호러 영화의 팬이라면은 뭐 만족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징그러운 거 못 본다 이런 분들은 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이 있다라면은 같은 감독님이 추후 시리즈도 몇 편 더 만들어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오랜만에 만족감 있게 봤던 그런 작품입니다.